안녕하십니까. 일반보험의 정석 석환입니다. 오늘은 공장화재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재보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주택, 일반물건, 그리고 공장화재물건으로 그 세 가지로 구분하죠. 적용물건은 공장, 작업장, 에 소재하는 야적 동산에 대하여 적용을 하죠. 제조 또는 가공 작업, 기계, 기구, 개조 수리 작업, 그리고 석유 정제 공장, 그리고 동물의 도축 해체 작업, 세탁, 그리고 폐기물 처리, 이런 부분들이 다 공장 물건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공장 물건 적용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그게 첫 번째로 물리, 화학 및 그 밖의 연구소, 실험실을 포함을 하죠. 공장 구외에 있는 부분들은 일반 물건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 신축 중인 공장은 일반 물건으로 적용을 해야 되더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완료되기 전이라도 공장의 구내 일부에서 작업을 시도한 경우에는 공장 물건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 물건의 기본 요율은 공장 종별 요율, 금속 가공, 플라스틱 사출, 수산물 가공 처리, 이런 부분 공장 종별 요율이 있죠. 그 다음에 부속 건물 요율, 공장에 있는 부속되어 있는 건물, 사무실, 창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휴업 중인 공장 요율, 이런 부분들 세 가지, 그 다음에 네 가지로 특정 물건 요율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특정 물건의 종류입니다. 야적의 동산, 그리고 건물 이외의 옥외 설비 및 장치 요율. 공장인 경우에는 옥상 같은 데 보면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를 수전, 변전을 하는 장치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옥외 설비 및 장치에 포함을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원목을 수입하는 회사에서 부목, 저수지나 해수에 뛰어있는 부목에 대한 요율도 별도로 있죠. 그리고 옥외 전기 배선 설비, 이런 부분들이 다 특정 물건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특정 물건이라는 말은 공장 종별 요율에 따르지 않고 그 특정에 대한 요율을 따른다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보험 목적물의 종류입니다. 건물, 가재도구, 집기, 시설, 재고자산, 주택이나 일반 물건 때 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공장화재의 대표적인 기계장치, 기계가 많죠. 연소, 냉동, 그리고 전해장치, 효용을 이용해서 전기적 또는 화학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물, 인간에게 유용한 장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공기구입니다. 공구라면 작업 과정에서 기계의 보조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측정기구, 실험기구, 이런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구축물이죠. 구축물은 건물을 제외한 제반 건조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 보면 방송, 무선, 통신용 건조물, 그리고 선전탑, 포장도로, 토지에 정착한 토목 설비나 공작물을 의미합니다. 구축물이죠. 그리고 마지막 9번째입니다. 차량 및 운반구, 철도용 차량, 특수자동차, 이런 부분들은 차량 및 운반구로 목적물이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은 몇 번에 걸쳐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들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보험가액, 재조달가액에서 감가를 공제한 금액, 이 보험가액이 됩니다. 시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시가 대비 보험가액금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초과보험이 됩니다. 화재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1억짜리를 2억에 가입을 한다 해서 2억을 주지를 않습니다. 1억만큼 더 보험료를 낼 뿐이죠. 불필요한 보험료 납입에 민원이 생기는 부분들입니다. 초과보험. 그 다음에 일부 보험이죠. 보험가액보다 보험가액 금액을 작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고가 났을 때 그 가입한 비율만큼 보상을 해주는 비례보상을 하죠.
고객한테 치명타가 되는 부분들이죠. 예, 일부 보험. 그 다음에 전부 보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전부 보험을 어떻게 하면 전부 보험이 될까 고민하는 부분들이죠. 보험 가액과 보험 가액 금액. 합리적인 보험료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전부 보험.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는 이제 보험금 지급하는 약관의 보험금 지급 계산표죠. 예, 보험가입이 보험가입과 같거나 클 때 전부나 초과보험을 이야기하죠. 실손 보상을 하고 초과보험인 경우에는 보험가액, 시가를 초과하지 않게 보상을 합니다. 일부 보험이죠. 보험가액 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예.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장화재인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주택이나 일반 보험은 보험가액의 80% 이상만 가입을 하게 되면 실손 보상을 해주죠. 근데 공장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100%를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1억짜리를 5천만 원 가입하고 3천만 원 손해가 났다라고 하면 50%죠. 1억에 5천만 원, 50% 곱하기 3천만 원 하면 1,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됩니다. 문제가 되죠. 예. 약관에 나와 있는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단가표는 건축물에 대한 재조달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단가표입니다. 일반적인 공장에 보면 조적조, 슬래브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단가가 92만 원. 이 2020년 기준이죠. 예.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죠, 슬래브죠. 예, 이런 공장도 많죠. 예, 89만 원. 재조달 가액 단가표입니다. 일반 공장, 예, 철골로 돼서 철골 지분은 칼라 피부로 되어 있는 공장들도 많죠. 85만 7천 원. 제일 많죠. 철골조, 철골 지분들 샌드위치 판넬.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거는 철판 사이에 뭡니까?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 이거는 58만 9천 원. 판넬 안에 그라스울이 들어가 있으면 그라스울 판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단가가 좀 차이가 나죠. 높이에서 차이가 납니다. 높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냉동 창고, 냉동 공장이죠. 냉동 공장인 경우에는 철근 코드 슬래브 같은 경우는 135만 2천 원. 네. 반도체 공장, 슬래브로 외벽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더라. 네, 140만 원. 철골, 슬래브, 샌드위치 판넬. 아까 샌드위치 판넬보다 좀 비싸죠. 네. 내화 피복이나 이런 부분 되어 있죠. 117만 5천 원. 네. 아파트형 공장들도 많죠. 네. 건물 안에 여러 업체가 들어와 있는 그런 공장을 의미하죠. 철근 콘크리트죠, 슬래브죠. 110만 원. 슬래브즙에 그냥 콘크리트가 노출되어 있으면 95만 8천 원. 이게 다 재조달 가액을 건물에 대해서 산출하기 위한 단가표들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장화재인 경우에는 주택 일반보다는 가액을 산정하기가 조금 더 편할 수는 있습니다. 목적물은 많지만 편할 수가 있는 게 관리하는 부서가 있죠. 잔액을, 기계, 재고자산, 직기, 시설, 잔액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죠. 관리부가 있죠. 그 내용대로 장부가액을 참고를 하면 되지만 이런 기계장치들을 적용할 때는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계장치에는 동력 배선이 있습니다. 건물 구조체에 설치된 동력 배선은 건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별도로 건물 구조체 말고 별도로 분기되어 있는 배선은 기계로 봅니다. 기계로. 예, 기계로 처리를 해야 되더라는 부분들.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잉크 연료, 기계의 기계유 등은 소모품, 그러니까 직기품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사용하신 거 저장되어 있으면 저장품이죠. 앞에서 재고자산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저장품 되는 부분들. 그러하지만 변압기 내의 전력류, 이런 부분들은 기계의 일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 가격은 기계 플러스 이 기름 가격을 포함을 해서 기계 가입 금액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기계 일부로 보더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아까 특정 물건에서 옥외 설비 장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외 설비 장치는 옥외 설비 장치 요일로 특정 요일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본체 기계는 건물 안에 있고 부속 기계는 밖에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그 밖에 있는 기계도 옥외 설비 장치를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소각로의 굴뚝, 그리고 찜기, 집찜기 이런 부분 있죠. 그런 장치의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세정장치, 냉각기의 응주장치 등 이런 부분들은 본체는 내부에 있고 그런 부속물들은 외부에 있지만 옥외 설비 장치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입니다. 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죠. 다음은 업종별 추정 연수입니다. 사용 연수죠. 예, 경영 감가율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기계 장치에 대한 추정 연수 및 경영 감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분류에 보면 인쇄, 복제업, 금속 가공업에 있는 기계라, 각각에 있는 기계라 하더라도 추정 내연연수가 틀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쇄 쪽에 있으면 10년이 되는 부분이고 금속 가공 쪽에 있으면 15년이 되더라. 그러니까 경영 감가율이 틀려집니다. 1년에 인쇄 쪽에 있는 부분들은 1년에 8%씩 감가가 되는 부분들이고 금속 가공 쪽은 5.33% 감가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공기구 적용 시 주의사항이죠. 기계의 보조구입니다. 기계 가공용 공구, 작업용 공구, 측정 공구로 구분을 합니다. 연구소 내에 있는 실험기구, 측정기구는 직기비품입니다. 직기비품. 하지만 공장 실험실 작업장 내의 시험기구, 측정기구는 뭐다? 공기구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세 번째죠. 주형, 금형, 지형, 목형, 필름 등은 공기구이기는 하지만 보험 목적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명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죠. 공기구의 경영 감가율표입니다. 유압, 전동, 수동 공기구와 금속재의 공기구는 8년, 경영 감가율 10%. 금형, 주형, 금속재 모형틀은 5년, 16%. 목형, 지형, 필름 이런 부분들은 4년입니다. 20%. 80%니까 20%는 장가율로 인정해 준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공장 화재에서 가입해야 될 주요 특별약관들입니다. 화재 배상, 풍수재, 전기위험, 냉동냉장, 특수건물, 일반 화재, 주택 화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조달 가입 특별약관입니다. 제조달 가입 특별약관은 공장 화재보험 이렇게 영업을 하러 가다 보면 사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기계는 지금 1억밖에 하지를 않는다. 감가를 해서 1억밖에 하지는 않지만 장부가액으로 1억밖에 하지는 않지만 이거를 새로 살 때는 3억이더라. 그럼 사고가 나게 되면 내는 1억만 보상을 받고 그럼 2억은 어떻게 하노?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조달 가입 특별약관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득금지의 원칙, 초과보험 말씀드릴 때 이득금지의 원칙, 그 이득금지의 원칙을 지원해주는 부분들이죠. 1억짜리지만 3억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재조달 가액은 새로 사는 물건으로 가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더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보험 가입하실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을 재조달 가액을 80% 이상 상회하도록 보험 가입을 해 주셔야 이 특약을 가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까처럼 비례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죠. 재조달 가액 특별약관. 그리고 공동인수 특별약관입니다. 공동인수란 말은 원수사들이 한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이 위험도가 높고 가입 금액이 많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한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런 경우에는 3군데, 4군데, 5군데 회사에서 보험을 인수하게 되죠. 근데 그 증권 청약을 하고 증권을 발권하는 회사를 간사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회사를 참여사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면 간사사에서 서류 다 해주죠. 그 이후에 인수 비율대로 각 보험회사별로 이제 이렇게 회수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인수 특별약관을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 특별약관입니다. 화재보험은
배상 책임보험과 달리 자기부담금이 없죠. 하지만 사고 위험도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보험료 너무 많더라. 업주 생각에서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내가 책임질 테니 그 이상만 보험회사에서 책임져라. 예, 자기부담금이 있죠. 그럼 보험료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예, 그게 자기부담금 특별약관입니다. 그리고 공장 화재만 있는 부분들인데 가입 시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내용 중에 건물이 1급이 있고 3급이 같이 있으면 주택이나 일반 같은 경우는 3급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장 화재의 경우에는 복합고조 건물이 있습니다. 1급 사무실, 2급 공장, 3급 증축 공장, 4급 창고 이런 건물들이 많죠. 공장들이. 예. 보면 복합구조 요율 산출 예시입니다. 예시. 예를 들어서 금속 가공 공장에다 예시를 하겠습니다. 1급인 경우에는 요율이 0.1%, 0.2%, 3급은 0.3%, 4급은 0.4%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면적은 1급이 10평방미터, 2급이 140평방미터, 3급이 30, 4급이 20입니다. 총 합치면 200이죠. 200 중에 1, 2급을 합치면 70%, 2급이 70%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우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등한 급수, 우급. 요 이상은 우급입니다. 요 두 개는 열급이 되죠. 그럼 우급은 150평방미터, 전체가 20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75%. 열급은 200 중에 50이죠. 예, 25%. 요율 산정 방식은 1급 5%, 2급 70%, 3급 15%, 4급 10%. 할증 개수는 1.3. 할증 개수는 열급 바닥 면적 비율입니다. 10% 이하는 1.1, 20% 이하는 1.2, 30% 이상 1.3입니다. 그래서 아까 25%이기 때문에 1.3을 곱하는 거죠. 더 받아 30%를 더 받는 부분입니다. 계산을 하면 0.2990이 되죠. 과거에는 이거를 일일이 계산을 다 했죠. 하지만 지금은 보험회사별로 급수별 면적만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율을 산정을 자동으로 해주죠. 예. 그래서 복합구조 요율 산정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요율 적용 시 유의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열급 바닥 면적이 30% 이하인 물건만 적용을 해줍니다. 초과를 해버리면 그 초과되는 열급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보험 급수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30% 이하만. 그리고 공장 물건에만 적용하는 부분들입니다. 기획을 해 놓으셔야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산이 알아서 해주지는 않죠.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공장 종별 요율 적용할 때 규정사항이죠. 하나의 공장 구내에 있는 부분들은 최종 완성품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중간재만 만드는 공장도 있겠죠. 완성품 중에 중간 부분품만 만드는. 그러면 그 부분품에 대한 최종 완성품 요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공장에 가보면 A 작업, B 작업, C 작업 여러 작업을 하는 공장들이 이거 작업을 다 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공장들이 있죠. 만약에 A, B, C가 방화구역이 되어서 구역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각각 요율을 적용하면 되겠죠. 하지만 구역이 안 돼 있으면 A, B, C 중에 최고 높은 요율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공장에는 여러 부속 건물들이 있죠. 부속 건물 요율은 같은 공장에 있다 하더라도 그 공장 요율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각각 용도별로 부속 건물 요율을 적용을 해라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속 공장, 부속 건물 요율 종류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부속 동력실입니다. 발전, 변전소 있죠. 공장 내에 있을 수 보일러실, 제어실, 냉각탑, 펌프실 이런 부분들은 부속 동력실 요율을 씁니다. 그다음에 부속 작업장 요율입니다. 연구실, 실험실, 분석실, 부속 작업장 요율. 그렇지만 시험 공장은 해당 공장 종별 요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시험 공장 중요합니다. 시험 공장. 그다음에 일반 부속 시설은 사무실, 기숙사, 경비실, 휴식실 이런 부분들이 일반 부속 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속 창고, 부속 저장하는 탱크도 포함을 하는 부분들이죠. 네 가지가 부속 건물 요율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발생하는 화재보험 건수입니다. 2009년도 2,400건, 47,000건. 2018년 42,000건. 사고 많이 나죠. 화재보험 꼭 가입을 해야 되겠죠. 요즘은 각 보험사별로 여러 가지 종합성 상품을 만들어 놓고 판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장료에 따라 인수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의 공장 화재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각 보험사별로 상품 내용을 아시면 고객분들에게 최적의 보험사를 찾아줄 수 있겠죠. 고객분들에게 최적의 보험사를 찾아주는 보험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공장 화재보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국내근제보험 아시죠?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험 처리하시기 많이 어려우시죠?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단의 카카오 채널에서 일반 보험의 정석을 검색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일반 보험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정보가 좋았으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부탁드립니다. 일반 보험의 정석 석환이었습니다.